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단원 동물과 에너지 5-2-1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이란 것은 그냥 산소를 들이마시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우리 몸속에 있는 뭐를 내뱉는 거였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작용입니다.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거. 그래서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으로는 뭐 코가 있을 것이고 기관지가 있을 것이고 폐 등이 있을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호흡은 산소를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내뱉는다는 거. 자, 우리 호흡을 해봅시다. 자, 들이마셔볼게요. 산소가 들어왔죠? 후 내뱉는 것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초등학교 때만 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들숨은 뭘까요? 들이마시는 거. 날숨은 보내는 거. 자, 들이마시는 거는 들이마실 때 뭐가 들어온다겠습니까? 산소가 들어온다겠죠. 자, 날숨 내보낼 때는 뭐가 나갑니까? 이산화탄소가 나가겠죠. 자, 산소는 언제 더 많다고요? 날숨보다는 들숨이 더 많겠죠. 이산화탄소는 들숨보다는 날숨이 더 많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만 하신다 하면 이거는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많이 들었을까? 산소는 어디에 많이 들었을까? 이거는 뭐 거의 자명한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들이마시는 들숨 때는 산소가 많이 들이마실 것이고 내뱉는 날숨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쉽겠죠.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공기가 몸 안에 들어왔다 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우리 몸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거겠죠. 들이마실 때, 내쉴 때 뭐 그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흡기관에 대해서 한번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호흡기관 아까 전에 코, 기관지, 폐 이런 게 된다고 했었는데요. 자, 봅시다. 코는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게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갖고 계신다 하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한번 펴 보시고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잠깐 끊어서 이렇게 멈춰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한번 교과서를 펴볼게요. 코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통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 속에 코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거. 그죠? 털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털 같은 것들은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했었죠. 기관입니다. 코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우리가 뭐 이렇게 식도 같이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 관이죠. 안쪽 벽에 털이 있대요. 모가 털이잖아요. 선모가 있으니까 당연히 털이 있으니까 뭐 한다?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주겠죠. 아마. 코도 털이 있기 때문에. 자, 기관지는 기관에서 두 개의 기관지로 나뉘어서 좌우 폐로 연결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폐를 연결해주는 녀석을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좀 이따 얘기할 건데요. 여기 그림이 있죠? 코가 있죠? 코에서 이렇게 기관을 타고 내려오면 양 가슴에 여러분이 있는 갈비뼈로 보호하고 있는 양 가슴에 연결해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기관지. 이건 기관이고요. 자, 다시 봅시다. 기관지는 기관에서 두 개의 기관지로 나뉘어 좌우폐로 연결된다 했죠. 폐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폐는 갈비뼈 뭔지 아시죠? 가슴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갈비뼈 쪽 만져보세요. 가슴 쪽 만져보면 갈비뼈와 가로막, 그 갈비뼈에 있는 밑에 있는 횡격막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배웠을 때는 횡격막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가로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의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자, 즉 좌우에 하나씩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도송이처럼 생긴 폐포라는 공기주머니가 가득 차서 폐를 이룹니다. 즉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서 겉넓이가 매우 넓은 이 폐포는 흡사
포도송이 같은 뭐 스펀지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지금 이거 볼게요. 이거 수많은 페포로 이루어져 겉넓이가 매우 넓은 우리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손으로 꽉 쥐면은 작아졌다가 그냥 손 피면 넓어지죠. 뭡니까? 겉넓이가 매우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페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페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포가 스펀지 같은 녀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페포라는 것은 한 층의 얇은 세포층으로 이루어졌으며 뭐로 둘러싸여 있을까요? 모세혈관과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세혈관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페포로 들어온 공기와 모세혈관 때문에 교환이 일어나요. 뭐의 교환?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교환. 이게 왜 모세혈관과 있는 것이 뭐가 어쩌냐? 우리 모세혈관, 혈관, 동맥, 정맥, 혈관은 뭐가 흐르는 통로였습니까? 혈액이 통하는 흐르는 통로였죠. 혈액의 역할은 뭐였어요? 영양소가 됐든 노폐물이 됐든 산소가 됐든 이산화탄소가 됐든 모든 것들을 운반하는 운반자 역할, 운반의 매개체 역할이었죠. 즉 모세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흐르죠. 그 혈액 속에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을 페포와 교환시켜주기 위해서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자, 보십시다. 코가 있고요. 기관이 있고, 이 기관지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이 기관지는 폐와 연결되어 있다 했죠. 폐 봅시다. 갈비뼈와 감싸고 있죠. 그리고 우리 보면 여기 가운데 명치라고 하죠. 명치 이 부분, 명치 이 부분 굉장히 누르면 기분 나쁠 정도로 아프죠. 여기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해봅시다. 가로를 보면은 그걸 뭐라 한다? 명치를 이렇게 해서 가로로 오르게 보면 여기를 가로막이라 한다. 즉 폐는 양 가슴 쪽에 있는데요. 뭡니까?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폐를 감싸고 있는 것을 흉곽이라고 합니다. 흉곽. 그리고 이 폐는 뭐로 둘러싸여 있다? 페포로 둘러싸여 있다. 이 페포는 흡사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뭐 같은 거? 스펀지 같은 거. 그래서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방심할지 포도송이처럼 돼 있으니까 어쨌습니까? 쫙 뺐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겉넓이, 표면적이 넓어졌죠.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 페포는 누가 감싸고 있다?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다는 것은 모세혈관은 뭐가 이동하는 매개체이다. 통로다. 혈액을 통해서 뭐와 페포와 혈액과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호흡 운동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호흡 운동은 자, 숨을 들이마셔 봅시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들이마셨죠? 후 내뱉는 이걸 우리는 호흡 운동이라고 합니다.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근육은 뭐하고 관련이 있었죠? 운동하고 관련이 있었죠. 자, 근육이 없다니 하니까 운동을 못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이 가로막, 횡격막의 운동으로 흉곽의 부피가 변함으로써 공기가 이동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수업 시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할게요. 우리가 다시 이제 학교에 다시 등교를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흉곽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자, 가로막은 아까같이 말이죠. 가슴과 배의 경계에 있는 자 봅시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몸을 가슴 쪽과 배 쪽의 가운데 그 경계 명치 쪽의 경계에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막이고요. 흉곽은 뭐라 했습니까? 몸속에서 가로막 즉 우리가 명치 쪽 위쪽으로 가로막의 위쪽 공간에 해당하며 기관, 폐, 심장 등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 흉곽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들숨은 자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직접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좀 천천히 해볼게요. 들이마시죠. 한번 들이마셔 봅시다. 들이마셔보면 어차피 가슴 쪽이 좀 커지죠. 어차피 흉곽, 가슴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갈비뼈가 감싸고 있는 폐 쪽 흉곽이 한번 어쨌습니까? 우리가
어깨가 올라가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걸 느끼면서 약간 폐나 흉곽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폼 잡을 때 우리가 막 어깨에 막 힘줄 때 할 때 들이마시면 커지죠. 지금 이거예요. 즉 봅시다. 어제 내면요. 들어 마시면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올라가니까 흉곽이 어떻게 될까요? 봐봐. 밑에 있는 가로막은 내려가고 위에 있는 갈비뼈는 올라가니까 그 사이의 공간이 커지죠. 그러면서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겠죠?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흉곽의 압력이 낮아지고 흉곽에 들어있는 폐의 압력도 낮아지니까 공기가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폐로 들어옵니다. 어디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날숨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즉, 흉곽의 압력이 낮아졌어. 흉곽의 압력이 낮아졌던 것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흉곽이 저기압, 즉 폐의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폐가 저기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고기압이 될까요? 폐가 저기압이 됐으니까 안쪽이 저기압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은 고기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기가 밖에서 폐로 들어온다. 날숨은 반대입니다. 후 뱉어봅시다. 후.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습니까? 쭉 처지죠. 사람이. 어쨌습니까? 갈비뼈 쪽이 쭉 내려오죠. 들이마셨다가 후 하니까 훅 처지잖아요. 즉 가로막은 밑에 있는 가로막은 올라가고 위에 있는 갈비뼈는 내려오니까 공간이 작아지겠죠. 즉 뭔 말입니까? 흉곽의 부피가 감소함.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니까 압력이 높아졌어. 압력이 높아지고 폐의 압력도 높아져. 뭐가 된 겁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된 거야. 어디가? 폐가. 그러면은 밖은 무슨 기압이 될까? 상대적으로 저기압. 즉 폐에서 바깥쪽으로. 즉 폐에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폐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겠죠. 즉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씨로만 설명하니까 어렵죠.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또 설명 한번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들숨 보겠습니다. 들숨 보면서 들이마시는 거. 들이마셨죠? 가로막은 밑에 있는 가로막은 내려갔죠? 갈비뼈는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흉곽의 압력도 감소하겠죠. 폐의 부피도 그러니까 공기 이동 방향은 바깥에서 폐 쪽으로 들이마시는 거죠. 폐의 부피는 증가하겠죠. 날숨은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숨의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건 좀 더 다시 언급할게요. 자, 기체 후 교환과 이동 이거 얘기했는데요. 그 전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모든 영양소, 노폐물, 들이마시는 산소, 이산화탄소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올까요?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으로. 이 심장은 두 가지 녀석하고 물질 교환을 해요. 어디하고? 우리 심장의 순환 두 가지 순환 있었죠. 온몸 순환과 폐순환. 온몸 순환은 온몸에 뭐하고? 조직세포하고. 폐순환은 폐하고 일어납니다. 자, 우리 조직세포에서 세포에서 뭐를 만들어낼까요? 호흡을 통해서 물질교환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심장에서는 뭐가 갈 것이고. 자,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뭐를 근거로? 영양소와 산소를 근거로. 우리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소를 만들어냈죠. 뭐를 통해서?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호흡을 했어. 식물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했죠.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온몸의 조직세포는 뭐를 만들어내는 곳이냐면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곳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영양소와 이거 잘 적으세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니까 누가 공급해줘야 돼요? 심장이 공급해주겠죠. 심장에서 조직세포로는 영양소와 산소가 이동합니다. 자, 우리 호흡에서, 식물의 호흡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물과 에너지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죠. 즉,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양소를 만들어냈어. 조직세포랑. 내가 조직세포를 해봅시다. 열심히 영양소와 산소로 에너지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발생에 대한, 발전기에 대한 뭐가 생길까요? 노폐물. 우리 핵발전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얻죠. 그러면 원자력 뭐가 나옵니까? 부산물로. 폐기물이 나오죠. 노폐물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요. 그에 대한 노폐물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뭐가 또 발생될까요? 안 좋은 거. 산소를 들이마셨으니까 뭐가 발생될까요?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즉 영양소의 반대인 노폐물과 산소의 반대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조직세포에서는 우선은 어디로 간다고? 모든 물질은? 심장으로 간다고. 심장으로 뭐를 건네줄 거냐면요. 조직세포는 에너지가 발생 부산물인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 노폐물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어디로 갈 것이고 심장에서 콩팥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럼 뭐하고 뭐 남았습니까? 이산화탄소와 산소 남았죠. 영양소는 일로 보냈으니까. 자, 봅시다. 심장은 이산화탄소를 받았어요. 이 이산화탄소는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우리 광합성을 안 하니까 필요? 없죠. 안 좋은 거죠. 뭐 해야 될까요? 후 하고 뱉어야 되겠죠. 뭐를 통해서 우리가 방출시켜야 될까요? 호흡을 통해서 방출시킬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호흡하려면 우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폐로 가야 되겠죠. 아, 심장에서는 조직세포에서 쓰고 남은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우선 보내줄까요? 폐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산소를 생산합니까? 상상 못하죠. 호흡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셨어. 우선은 코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어디로 우선 들어갑니까? 폐로 들어가죠. 이 폐로 들어간 녀석은 산소로 뭐를? 심장으로 산소를 공급해 주겠죠. 근데 아까쯤에 폐는 뭐로 이루어졌다 했죠? 폐포로 이루어졌다 했죠. 폐포는 누가 감싸고 있더라? 모세 혈관이 감싸고 있더라. 혈관은 누가 이동하는 관이더라? 혈액이 이동하는 관이더라. 혈액은 뭐뭐뭐를 갖고 노폐물든 이산화탄소든 영양소든 산소를 혈액이라는 운반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해주죠. 아, 폐포를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이유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뭐의 교환? 물질 교환. 정확하게 말하면 뭐의 교환이 일어날 거야? 기체의 교환이 일어날 거구나. 근데 그 기체는 어떤 기체와 어떤 기체더라? 산소와 이산화탄소더라. 한 번 더 얘기할 거지만 여러분 이 관계를 알고 있어요. 이 관계 지금 이 표로 보시면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선생님? 외우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심장하고 조직세포하고 폐만 써놓고 조직세포에서 에너지 만들지? 에너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더라? 영양소와 산소 필요하더라. 그러면 영양소와 산소 누가 공급해줘? 심장이 공급해줘. 심장에서 세포로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주는구나.
조직세포에서 에너지 만들었어. 그러면 영양소의 부산물로 노폐물 똥덩어리들, 산소의 부산물로 나쁜 거 이산화탄소가 나오네. 이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는 우선 여기서 쓰레기 처리 어디로 해줄 거야? 우선 무조건 어디로 모인다? 무조건 심장으로 모인다. 그럼 심장에서 모인 노폐물은 심장에서 노폐물을 콩팥으로 보내줄 것이고, 그 이산화탄소는 폐로 보내서 뭐로 보내버릴 거야? 호흡을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보내버릴 거야. 이산화탄소를 날숨을 통해서. 자, 심장이 산소가 보내주려면 이 심장은 어디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요? 폐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죠. 산소 뭐를 통해서? 들숨을 통해서 들이마셔서. 이해되십니까? 이 관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기체의 교환 보겠습니다. 폐에서의 기체의 교환.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와 누구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과정. 자, 봅시다. 산소는 들이마셔서 우선 폐포로 오죠. 폐로 들어오죠. 폐로 들어와서 뭐를 통해서 심장으로 공급해 줄 겁니까?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공급해 주니까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폐에서 심장으로 공급해 주겠죠? 폐에서 심장으로 산소 공급해 주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심장으로 갔죠. 심장에서 폐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잖아요. 밖으로. 그러니까 심장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간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심장에서 폐로 가는 거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조직세포에서 기체교환 보겠습니다. 조직세포는 아까 지금 뭐 하는 곳이었죠? 에너지를 발생시키려고 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려면 뭐가 필요했었지? 영양소와 산소였지. 영양소와 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음에 영양소 쓰고 남은 똥덩어리들 우리는 뭐라 그래? 노폐물 생성되죠? 음에 산소 쓰고 남은 똥덩어리들 뭐야? 안 좋은 거. 이산화탄소. 이거 얘기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산소를 보겠습니다. 산소는 조직세포가 필요하죠. 어디에서 조직세포가 됩니까? 모세혈관이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에서 조직세포로 가겠죠?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심장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여러분, 모세혈관은 그냥 심장이라 생각하세요. 모세혈관은 심장. 그렇죠? 폐는 폐포. 모세혈관은 심장, 폐는 폐포. 그냥 모세혈관은 심장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한 번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보셔야. 그리고 제가 뭐 한 20분, 30분 수업하죠. 이거 20분, 30분 한 번에 들으면 안 돼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1시간,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곱씹으면서 수업을 해야 내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단순히 한 30분 정도 되는 짧은 수업으로 끝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꾸준한 복습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사람의 호흡기관은 뭐였습니까?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폐는 근육이 없으니까 스스로 운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위에 있는 갈비뼈와 밑에 있는 명치 쪽에 있는 가로막의 운동으로 뭐해? 폐를 감싸고 있는, 심장을 감싸고 있는 흉곽의 부피가 변함으로써 공기가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